네, 오다시티 사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리버브 또는 잔향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버브라고도 쓰고요. 그리고 원래 단어는 이렇게 리버브레이션입니다. 자, 거기에서 여기 뒤에 떼고 리버브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말로는 잔향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아마 여러분들 노래방에 가면은 노래 부를 때 소리가 좀 울려서 노래가 불러지죠. 네, 그런 게 바로 잔향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잔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다시티에서 잔향 효과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잔향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리버브레이션, 이걸 잔향이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이 잔향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소리가 울려서 들리는 현상을 잔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소리가 울려서 들리느냐? 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벽에서 반사되는 소리 때문이죠. 자, 우리가 실내 공간에 이렇게 있을 때 음원이 소리가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면 사람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소리를 직접 듣기도 하지만 이 벽에 반사돼서 부딪혀 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벽에 반사되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반사가 된다면 여기서 한번 반사돼서 또 이쪽 벽으로 반사되고 이렇게 여러 번 반사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면 소리가 바로 뚝 끊기지 않고 이렇게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잔향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 벽이 어떤 재료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 잔향의 효과가 좀 달라집니다. 만약에 벽이 반사가 심한 재료,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같은 걸로 되어 있을 때는 잔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흡음이 잘 되는 벽, 즉 그 소리를 잘 흡수하는 그런 재료로 된 실내는 잔향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흡음재, 뭐 스폰지라든가 뭐 그런 게 있겠죠. 아니면 커튼이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다거나 이러면 소리가 빨리 끊기겠죠. 자, 지금 아래 소리를 두 개를 들어보실 텐데요. 하나는 그 잔향이 거의 없는 공간이고요. 하나는 잔향이 굉장히 많은 극단적인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리버브레이션, 즉 잔향이란 소리가 울려서 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원인은 벽에서 반사되는 소리 때문이며 벽이 반사가 심한 재료일 때는 잔향이 많고 흡음이 잘 되는 벽으로 된 실내는 잔향이 적습니다. 네, 똑같은 얘기를 이번엔 잔향이 많은 곳에서 해보겠습니다. 리버브레이션, 즉 잔향이란 소리가 울려서 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원인은 벽에서 반사되는 소리 때문이며 벽이 반사가 심한 재료일 때는 잔향이 많고 흡음이 잘 되는 벽으로 된 실내는 잔향이 적습니다. 네, 굉장히 소리가 많이 울리죠. 이렇게 여기처럼 소리가 많이 울리는 이유는 벽이 반사가 심한, 반사가 많은 그런 공간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향이 많아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잔향은 어느 정도가 있을 때 적당을 한가? 아예 없는 게 좋은가? 아니면 많은 게 좋은가 하는 겁니다. 일단 그 음성이냐 아니면 음악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자, 음성의 경우에는 잔향이 너무 많으면 명료도가 떨어집니다. 명료도라는 게 그 말을 어떤 말인지 그 정확하게 알아듣는 들을 수 있는 정도를 명료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명료도가 높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거고요. 명료도가 낮으면 이거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잔향이 많으면 명료도가 떨어지니까 잔향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음성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뭐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스튜디오 녹음한다든가 이런 데는 잔향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주 적어요. 자, 그 다음에 음악 들을 때 보시죠. 자, 음악을 들을 때는 적당한 수준의 잔향이 있어야 좋습니다. 음악 들을 때는 너무 잔향이 없으면 소리가 너무 메마르게 들립니다. 자, 아래쪽에 지금 소리를 여러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쪽은 전부 음성이고요. 이쪽은 전부 음악입니다. 자, 잔향이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많아지는 네, 그런 공간인데요.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음성부터 들어볼게요.
리버브레이션, 즉 잔향이란 소리가 울려서 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원인은 벽에서 반사되는 소리 때문이며 벽이 반사가 심한 재료일 때는 잔향이 많고 흡음이 잘 되는 벽으로 된 실내는 잔향이 적습니다. 네, 거의 잔향이 없는 그런 스튜디오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이번엔 잔향이 약간 있는 공간입니다. 리버브레이션, 즉 잔향이란 소리가 울려서 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원인은 벽에서 반사되는 소리 때문이며 벽이 반사가 심한 재료일 때는 잔향이 많고 흡음이 잘 되는 벽으로 된 실내는 잔향이 적습니다. 조금 더 올리죠. 이번엔 잔향이 아주 많은 공간이에요. 리버브레이션, 즉 잔향이란 소리가 울려서 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원인은 벽에서 반사되는 소리 때문이며 벽이 반사가 심한 재료일 때는 잔향이 많고 흡음이 잘 되는 벽으로 된 실내는 잔향이 적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무슨 말 하는지 정말 알아듣기가 힘들죠. 이게 이제 명료도가 되게 낮은 겁니다. 예. 이렇게 음성의 경우에는 잔향이 너무 많으면 명료도가 낮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자, 음악의 경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일하게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잔향이 거의 없는 경우, 아래로 갈수록 잔향이 많은 동일한 공간입니다. 자, 이게 음성과 동일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잔향과 이 잔향 같습니다. 자, 음악 들어보시죠. 네, 잔향이 거의 없는 공간이었고요. 이번엔 잔향이 약간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잔향이 아주 많은 공간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아래쪽으로 갈수록 잔향이 많아지는데요. 어떤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까? 사실 이 음악은 바흐의 토카타와 푸가라는 파이프 오르간 음악인데요. 네, 파이프 오르간은 굉장히 그 잔향이 많은 옛날에 그 성당 같은 데서 연주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들으면 가장 마지막에 들었던 이 소리와 유사한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의 경우에는 잔향이 너무 없으면 어, 이상한 소리로 들리고요. 적절한 잔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노래방 갔을 때도 사실 그 노래방에서도 많이 그 소리를 이렇게 울리게 해서 많이 노래를 하죠. 즉 잔향을 많이 해서 노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노래방에서 노래할 때 이렇게 울림이 들어가는 것을 뭐 에코 많이 넣어주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에코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자, 에코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이 음악에 이렇게 울림이 들어있는 것은 잔향, 그 리버브라고 하는 게 옳은 표현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들 노래방 가서도요, 에코 많이 넣어주세요 하지 말고 잔향을 많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음악에 대해서 잘 아는 유시간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꼭 잔향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잔향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 그 오다시티에서도요, 이런 잔향이 없는 소리에 대해서 잔향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이펙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오다시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런 음악 편집 또 그 사운드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이 잔향 효과가 줄 수 있는 이펙트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오다시티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많고 이 설정값들이 많아요. 자, 이게 과연 다 무슨 뜻일까요? 자, 무슨 뜻인지 알려면 우리가 잔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 이 이펙트들을 바로 사용하기 전에 잔향에 대해서, 잔향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향을 이해를 해봅시다. 잔향의 이해입니다. 자, 그 벽에 의해서 반사되는 것 때문에 잔향이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실내에서는 이 벽에서 반사되는 소리 때문에 야외에서 듣는 소리와는 다른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야외에서는 반사되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뭐 소리가 다 퍼져서 이 반사가 좀 적으니까 잔향이 뭐 있더라도 굉장히 작은 그런 잔향이 생기겠죠.
자, 그런데 실내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벽에 반사가 많죠. 소리가 달라집니다. 이때 실내 벽의 재료가 뭐냐, 그리고 형태, 어떤 형태냐 따라서 반사되거나 흡음되거나 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음향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소리가 전파되는, 그 실내에서 전파되는 과정을 봤을 때 크게 우리가 소리를 시간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직접음인데요. 직접음, 다이렉트 사운드라고 합니다. 직접음 뭐냐면, 여기서 가수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소리가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가서 사람한테 들리는 소리입니다. 어디 벽에 단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순전히 공기를 통해서만 전파되는 소리죠. 사람이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가장 빨리 도달하겠죠. 다음 두 번째 사람이 듣는 소리는 이 early reflection, 네, 초기 반사음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초기 반사음은 이렇게 바닥이나 아니면 천정 같은데 한 번 정도 부딪혀서 사람에게 전달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 부딪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 번 정도 부딪히기 때문에 직접은 바로 다음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한 번 부딪힌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벽에 뭐 여기 부딪혔다가 여기 부딪혔다가 이렇게 부딪혔다가 이렇게 부딪혀서 여러 번 부딪혀서 사람에게 오는 소리들이 있을 겁니다. 몇 번 부딪혔는지 알 수도 없겠죠. 뭐 여기 뒤에 부딪혔다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예, 수없이 여러 번 부딪혀서 사람 귀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 소리도 좀 작고요. 그리고 뭐 앞뒤 좌우 상하 뭐 사방에서 이렇게 소리가 옵니다. 여기 한번 지우고, 네, 소리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 잔향음이라는 거 보면은 360도 사방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소리도 작습니다. 자, 요게 세 번째가 잔향음 리버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리버브레이션의 실체입니다. 그 벽에 여러 번 부딪혀서 시간적으로 좀 늦게 도달하는 소리인 것이죠. 자, 그럼 시간적으로 한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의 X축은 타임이에요. 시간입니다. 시간이고 Y축은 소리 크기, 데시빌, 몇 데시빌이냐, 소리 크기입니다. 자, 먼저 제일 처음에 있는 게 직접음인데요. 직접음이 바로 이 순간에 우리 귀에 들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리 크기를 편의상 0데시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접음이 이렇게 가장 크고 먼저 도달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초기 반사음 오겠죠. 여기 보면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간 차이 동안 이제 벽에 한번 반사되는 그 시간이겠죠. 그리고 한 5에서 50ms 사이에 이렇게 한번 반사된 소리들이 막 옵니다. 자, 이걸 early reflections, 초기 반사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시간이 대략 이제 50ms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50ms 이후에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쵸? 왜냐하면 벽 여러 군데서 반사돼서 오니까요. 그리고 소리가 점점 작아지겠죠. 네. 이것은 벽에 여러 번 반사되다 보면 소리가 작아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잔향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처음에 컸다가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이런 패턴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소리가 구성되면 사람이 잔향이 있구나라고 이제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제가 여기 위에 리버브레이션 타임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이건 잔향 시간이라고 하고 또 RT60이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잔향이 많다 적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이 잔향 시간이라는 걸 가지고 잔향이 많다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소리가 길게 꼬리를 물고 늘어지면 그건 잔향이 많은 건데 잔향 시간이 긴 거죠. 그리고 네,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소리가 이렇게 계속 쭉 이렇게 길게 갈 수도 있고, 또 소리가 그냥 이렇게 뚝 끊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잔향이 많은 거잖아요. 많고 적고인데 우리가 이게 많다 적다라고 사실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많다 적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잔향 시간이, 예, 잔향 시간이
길다, 잔향 시간이 짧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잔향 시간의 정의가 뭐냐? 아까 처음에 직접음을 이렇게 0대11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접음의 크기가 0대11이라고 하면 소리가 이제 점점 줄어들잖아요. 작아지잖아요. 작아져서 마이너스 60대11, 그러니까 0대11에 비해서 마이너스 60대11 작아지는 그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잔향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번 지우고 가죠.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네, 깨끗하게 하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 직접음을 우리가 크기를 0대11이라고 하면 그 0대11보다 60대11 작아지는, 즉 마이너스 60대11 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게 잔향 시간입니다. 이 잔향 시간 값이 크면 꼬리가 길게 물고 오래 가는 거고요. 잔향 시간 짧으면 빨리 끝나는 겁니다. 자, 이 잔향 시간을 영어로는 RT, RT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또는 T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60대11 줄어드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니까 RT60 또는 T60이라고 우리가 표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혹시나 아니 왜 0대11에서 마이너스 60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60대11 차이가 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음을 내가 그 측정기로 측정했더니 만약에 90대11이었다. 그러면 90대11에서 쭉 가서 이제 60 줄어드는면은 여기 이제 30대11까지 줄어드는면은 마이너스 6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직접음 소리 크기로 잡고 그것보다 60대11 줄어드는 그 시간, 그 시간을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복잡하게 설명드렸는데 깨끗한 화면으로 보시죠. 잔향 시간, 리버브레이션 타임, RT라는 것은 음원이 정지된 후에 소리 크기가, 즉 음압 레벨 데시벨이죠. 데시벨이 음원보다 60데시벨 작아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잔향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실내 공간하고 잔향 시간의 관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잔향 시간이 짧은 공간에서는요, 소리 울림이 짧게 끝납니다. 그리고 공간의 최적이 작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잔향 시간이 대부분 짧아요. 그리고 벽이 소리 흡수가 잘 되는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반사가 많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내 흡음률이 높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라든가 녹음실, 벽에 흡음재나 커튼 등이 많은 공간이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잔향 시간이 짧은 공간에서 나는 소리를 우리가 드라이 사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무미건조한, 네, 건조한 소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공간 자체를 데드한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리가 빨리 죽어버린다. 그 데드한 공간이라고,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드라이한 사운드고 데드한 공간이다. 그게 잔향 시간이 짧은 그런 공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반대로 잔향 시간이 긴 공간을 보겠습니다. 잔향 시간이 긴 공간은 소리 울림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리고 공간의 최적이 큽니다. 대공간이에요. 그리고 벽이 반사가 잘 되는 재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실내 흡음률이 낮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이라든가 뭐 수영장, 또 중세시대의 성당이라든가 또 흡음 처리가 안 된 강당이라든가 또 콘크리트 벽, 이런 공간이 잔향 시간이 긴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공간에서 나는 소리를 우리가 웻한 사운드, 네, 축축한 소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라이브한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소리가 살아있다는 뜻이죠. 네, 요 표현도 알아두십시오. 우리 그 오다시티에서 그 이펙트 설정할 때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그 잔향 시간 뭐 쭉 알아봤는데요. 그럼 잔향 시간은 그 사람의 잔향감과 일치를 하느냐? 이 잔향감이라는 것은 이 잔향에 대한 사람의 주관적인 느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잔향 시간을 갖더라도 잔향감은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잔향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이 잔향 시간, 뭐 당연히 그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잔향 시간의 주파수 특성이라든가 또는 같은 잔향 시간이라도요, 이게 여기가 60dB 떨어지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잔향 시간이 같아요. 여기 시작도 똑같아요. 근데 요렇게 줄어드느냐, 아니면 처음에 확 줄어들었다가 끝에 꼬리를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처음에 천천히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줄어드냐, 이런 거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달라져요. 잔향 시간은 같으나 잔향감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펙트를 줄 때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정을 합니다. 자, 다음 잔향 효과인데요. 자, 요거 뭐 앞에 말씀드렸죠. 음성은 잔향이 많은 경우 명료도가 저하되니까 짧을수록 좋다. 자, 음악은 음악의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잔향이 필요합니다. 클래식 같은 경우는 잔향이 좀 많은 게 좋고요. 클래식은요, 잔향 시간이 많은 게 긴 게 좋고요. 자, 긴 잔향 시간이 좋고, 뭐 팝 음악 같은 거 있죠. 잔향 시간이 짧은 게 좋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힙합 같은 거 있죠. 힙합은 더 짧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까요. 대사가. 근데 힙합은 네, 잔향 시간이 짧아도 가사를 모르긴 합니다만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적절한 잔향 시간이 그 음원의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잔향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향이 적으면 음악이 메마르게 들리고 잔향이 많으면 음성의 명료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준을 뭐 1000으로 잡아보죠. 1000세제곱미터의 최적인 곳에 보면 그 텔레비전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한 0.5초 정도, 예, 요 여기가 0.5입니다. 이 정도 잔향 시간이 돼야 되고요. 연설회장 같은 경우는 한 0.9초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콘서트 스튜디오는 한 1.5초, 예, 그리고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2초, 교회 음악 같은 경우 한 2.5초, 네, 이런 식으로 그 음악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그 잔향을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이 이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충 이 정도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실제 실내를 설계를 하고 소리를 듣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잔향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 다음에는 그 오더시티 등에서 잔향 효과를 어떻게 주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오다시티 프로그램에서 잔향 효과를 어떻게 주는지, 그 이펙트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이펙트를 줄 때는요, 이펙트 메뉴에서 리버브라는 곳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잔향 주는 효과죠.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뜹니다. 자, 이런 창이 뜨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룸 사이즈, 프리 딜레이, 뭐 리버브런스, 댐핑, 톤 로우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떤 값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이런 슬라이드를 적절히 조절을 해가면서 우리가 그 잔향을 적절하게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이 파라미터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있는 룸 사이즈. 예, 룸 사이즈는 말 그대로 방 크기를 설정하는 겁니다. 자, 0%는 벽장 크기, 아주 작은 공간을 의미를 하고요. 100%는 대강당 크기의 아주 대형 실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클수록 이제 큰 공간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프리 딜레이는요. 직접음과 잔향음이 시작되는 시간 간격입니다. 자, 직접음이 만약에 요 순간에 직접음이 왔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뒤로 소리들이 이렇게 쭉 줄어들죠. 그 직접음이 오고 이제 그 초기 딜레이 값이 오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만약에 잔향음이라고 한다면 이 잔향이 시작되는 시간이 얼마인가? 자, 이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최대 200ms까지 줄 수 있고요. 이 값에 따라서 소리의 명료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버브런스, 잔향감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 잔향감이 아니고, 자, 요건 잔향음이 지속되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자, 큰 값일수록 잔향 시간이 길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명시적으로 잔향 시간 몇 초 이렇게 주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이 퍼센트 값으로 이 잔향 그 시간을 설정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댐핑입니다. 댐핑은 소리가 벽에 흡수되는 정도를 설정을 합니다. 자, 이 값을 크게 줄수록 벽에 고음이 흡수가 많이 됨을 나타냅니다. 왜 고음이라고 딱 명시를 했냐면요. 우리가 벽에 소리가 이렇게 부딪혀서 일부는 이렇게 흡수되고 일부는 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흡수되는 소리는요. 저음은 그렇게 많이 흡수가 안 돼요. 보통 고음 쪽이 많이 흡수가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음이 흡수된다라고 이제 명시를 한 겁니다.
잘 뭐 모르겠으면 그냥 이제 소리가 흡수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톤 로우와 톤 하이가 있는데요. 이 잔향으로 나오는 저음과 고음이 잔향으로 얼마나 나오느냐 이걸 설정을 하는 겁니다. 먼저 톤 로우는요. 저음, 즉 로우 프리퀀시 성분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작게 할수록 저음의 잔향이 적다, 별로 없다 이런 뜻입니다. 크게 하면 이제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톤 로우를 만약에 작게 하면 그 저음으로 인해서 어떤 둔탁한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웅웅웅 하는 그런 저음이 울리는 소리. 그런 그 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둔탁한 느낌이 줄어듭니다. 자, 톤 하이는 고음 성분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값이 작으면 고음 쪽의 잔향이 적어져요. 자, 이러면 고음은 좀 밝은 느낌을 소리에 밝은 느낌을 주는데 그러다 보니 밝은 느낌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를 들어보고 잔향이 좀 뭐 둔탁한 느낌이 너무 많다. 그러면 톤 로우를 좀 낮추면 될 것이고요. 밝은 느낌을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고음 톤 하이를 줄이면 될 겁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늘리면 되겠죠. 반대의 경우는요. 네. 다음 7번은 이제 웻 게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웻 게인은 자, 앞에서 그 웻이라는 거 설명드렸죠. 잔향이 많은 그런 소리를 우리가 웻이라고 표현한다고 했는데요. 축축한 소리. 이 잔향음의 이득을 설정을 합니다. 어, 그 이걸 어떻게 설정하냐면요. 이게 상대적인 값인데 원음의 이득, 드라이 게인인데 이 아래쪽에 보면 드라이 게인도 설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설정이 돼 있어요. 이 드라이라는 게 이제 원음이에요. 잔향 없는 거. 그래서 이 드라이 게인보다 이 웻 게인을 더 크게 하게 되면은 잔향음의 세기가 커집니다. 작게 하면 더 작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드라이 게인은 원음의 이득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향음 이득, 웻 게인보다 값을 크게 하면 원음의 세기가 커집니다. 이제 잔향음 효과가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 웻과 드라이를 그러니까 웻은 이게 잔향음이고 드라이는 이제 원음인데 이 두 개의 이제 비율을 어느 쪽을 더 크게 할 것인가를 설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웻 게인과 드라이 게인을 똑같이 한다. 자, 그러면 이건 뭐 전체적으로 소리가 커지거나 작아지가 되겠죠. 네. 그리고 9번에 스테레오 위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간감을 설정을 하는데요. 이 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그 좌우 채널의 어떤 변화를 다르게 해서 더 많은 공간감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그 공간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이렇게 귀가 이렇게 있으면요. 왼쪽에서 오는 소리하고 오른쪽에서 오는 소리하고 서로 같으면 다를 때 좀 더 공간감을 많이 느낍니다. 만약에 두 개가 동일하다 그러면 그 모노죠. 네, 모노니까 아무 공간감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이 공간감 효과를 설정하는 게 스테레오 위드이고 100%에 가까울수록 좀 더 공간감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10번은 wet only라는 그 체크박스입니다. 자, 만약에 이 wet only에 체크를 하게 되면은 원음은 제거하고 잔향음만을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원음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건 어디다 쓰냐면은 잔향음을 내가 미리 좀 들어보고 싶다.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잔향음 전용 트랙을 생성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의 파라미터를 조절해서 그 잔향감, 또 잔향 그 이펙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다시티에서 잔향 효과 주는 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소리를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소리는요, 무향실에서 녹음한 총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무향실이라는 것은 벽에 반사가 전혀 없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총소리가 한번 탁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임펄스성의 소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확대를 좀 해서 볼까요? 보면 네, 소리 하나가 금방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네, 보이시죠? 자,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소리가 들리는지요? 자, 처음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너무 그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듣던 총소리와는 너무 다르죠.
조금 간격을 줄여 보겠습니다. 너무 느린 것 같아서요. 네. 자, 이런 소리들은 무향실에서 녹음된 소리라서 잔향이 전혀 없는, 반사가 전혀 없는 그런 소리입니다. 자, 이런 소리를 그 반사가 있는 공간, 잔향 효과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향 효과를 넣는 방법은 내가 넣고자 하는 곳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전체를 다 잔향 효과를 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셀렉트를 하고요. 이펙트에 가서 여기 리버브가 있습니다. 리버브를 선택하시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파라미터들을 고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매우 달라지는데 이 조합을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그 매니지라는 곳에 가보면요, 이게 팩토리 리셋이라고 된 곳이 있습니다. 이 팩토리 리셋에 가서 이 미리 만들어 놓은 설정 값들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폴트로 하게 되면은, 자, 이게 디폴트 값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소리를 한번 들어보려면 프리뷰를 누르면 됩니다. 네, 어떻습니까? 조금 더 약간 그 총소리 같은 느낌이 나죠? 자, 오케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뭔가 아까에 비해서 뒤쪽으로 꼬리가 좀 더 생겼죠. 이만큼의 잔향이 생긴 겁니다.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네, 요 뒷부분. 자, 이런 부분들은 아까 없던 게 생긴 겁니다. 자, 정말 그랬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Z로. 네, 잠깐만요. 네, 요거는 네, 그냥 그 잔향 효과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고요. 여기 이펙트에서 리버브를 했을 때 네, 오케이를 하게 되면 네, 달라지죠. 이 뒤에 꼬리가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원음 부분은 꼬리가 없죠. 자, 이렇게 그 잔향 효과를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펙트에 가서 리버브 가서 여기 매니지에 가서 팩토리 리셋에서 어 요게 이제 잔향 시간이 짧고요. 이게 뒤로 갈수록 잔향 시간이 길어진다, 잔향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로 먼저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뒤에 세 개는 또 다른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펙트, 리버브, 그리고 중간 정도 걸 해볼까요? 작은 방. 요걸로 해보겠습니다. 미디움 룸, 중간 사이즈의 방입니다. 그리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세 개는 아주 잔향이 많은 걸 해보겠습니다. 네, 카테드랄, 이게 이제 성당이거든요. 중세시대 성당, 굉장히 큰 공간의 성당입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파라미터들이 다 변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를 하게 되면 예, 잔향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제 중간 사이즈 방. 그리고 성당입니다. 잔향 아주 많은. 네,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이 녹음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음원에 대해서 이렇게 그 잔향 이펙트를 적용해 보고 그 소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